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집은 재외동포청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기존 YTN 특집에서 다룬 적도 있었던 고려인 강제 이주 다큐멘터리 등과는 차별화되도록 주로 설명적인 기능에 중점을 맞추고 있었던 특집으로 해석됩니다.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의 신설 및 해외동포청의 주요 핵심 업무와 과제를 설명하는 것은 현재 낯선 재외동포청에 대한 이슈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특집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 및 기능의 설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다소 너무 평이하게 전개되다 보니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특별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집의 기능을 크게 갖추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재외동포청에서 20분짜리 신설한 홍보 영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느낌이 들 만큼 특집으로서의 기능을 다소 갖추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상 일정 부분 설명적 내용이 많은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중점이 될 만한 이야기의 흐름, 내러티브가 부족한 관계로 시청자 입장에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는 점 및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인상은 받을 수 있겠으나 특집을 시청한 이후에 시청자에게 큰 메시지가 남지는 않는다는 점은 이번 특집의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프로그램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다루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외동포들이 그들의 모국인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재외동포청의 전신이 될 예정인 재외동포재단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재외동포청의 신설이 한국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면 이 프로그램이 국내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의 전체적인 진행 하에 기자들의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진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한 진행 방식을 택했으면 좋았을 듯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된 사건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피난민이 된 고려인 재외동포의 귀국 자료 화면과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정부에선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 참 잘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6월 5일 출범되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설명전, 재외동포인들의 불편한 점을 먼저 부각시켜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는 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시청하면서 직접적인 사회적 문제로 노출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영상에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을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고 모든 취약계층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재외동포의 비율이 인구 대비 15% 수준으로 재외동포의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프로그램에서는 3번 정도 언급이 되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타 국가의 비교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전제 주장이 강조될 수 있는 당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제도적 구체성이나 사실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지닌 외국의 사례도 취재되어 구성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와의 동질성 추구나 정책에 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의 필요성 강조는 크게 공감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750만 해외 동포에 대한 정서적이고 또는 구체적인 동질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한민족의 위상을 구축하는 일은 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의 구체적인 공감 능력 확대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동의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간 수행해왔던 재외동포 업무가 분산되어 왔던 점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법안 발의나 재외동포청 신설 근거의 마련 등 관련 히스토리를 잘 정리해 주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MC는 문제를 제기하고 핵심 부분의 전환점 역할을 해주었으며, PD와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등 MC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방식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디어의 역할에서 재외동포의 민간 외교관적 특성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국내 인식이 부족하거나 여론이 다소 부정적인 점 등을 제시하면서 언론의 역할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게 된 배경과 역사,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명확하게 보여준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YTN이 재외동포 전문 채널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왔음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으며,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담아낸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재외동포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수한 외국 사례 등을 보여주고 현지 특정인의 사례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면 공감과 관심을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재외동포를 국내 한국인처럼 대우하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해외 동포에 대한 맞춤형 인식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50만 해외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이 6월 5일에 출범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고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더 큰 한국이 온다라는 기획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점으로 해외 동포들이 겪는 정치, 문화, 행정 관련 문제, 그리고 국내 시민 의식 등은 살펴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에 관한 국내 인식 개선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YTN이 재외동포에 관한 내용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